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난 방송이 아마 15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좀 빠졌다가 단기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자체가 사실 조금 더 짧았던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하락이 짧았던 만큼 그만큼 사실 상승도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 기간 자체가 조금 더 길었고요. 3일 반등하고 나서 8일 정도 하락을 했고, 아마 이제 높은 확률로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때 보겠지만 아무래도 한 요 정도 라인까지는 전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은 단기 반등 정도에 불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키 라인은 일단 여기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망 수준이고, 여기랑 여기 둘 중에 이제 어디를 먼저 넘기느냐가 아마 방향성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지 않는 이상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거 살펴보고 이제 왜 저렇게 모습이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오늘 좀 간단하게 다 보도록 하죠. 보면 이제 지수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코스피 일드갭 같은 경우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비싼 수준이고, 페드 모델로 봐도 보시다시피 여전히 아직까지 비싼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나 S&P 이제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두 나라 다 비싼 영역이고, 사실 국내가 오히려 더 비싼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일드갭을 봐도, 페드 모델을 봐도 둘 다 고평가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매번 보여드리다시피 이제 S&P PBR 이제 트레일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 내려온 수준 자체가 닷컴 버블 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높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부터 다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버핏 지수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숫자로 살펴봐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내려왔어도 닷컴 버블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전체 스프레드가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고채 금리가 워낙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수의 영향으로 채권종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제 그만큼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 있긴 한데 상대 강도 먼저 살펴보죠. 상대 강도 살펴보면 확실히 미국 쪽이 다시 좀 약화가 된 모습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나아졌지만 계속 100 밑에 수준에 머물고 있고, 조금 그나마 괜찮은 섹터가 음식료, 의약품, 운수장비, 이제 전기, 가스업, 건설은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통신, 그나마 이제 건설, 증권, 금융, 서비스,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정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모든 섹터가 다 이제 안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나마 강세인 섹터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미국 쪽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참고 삼아 추세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데이터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 이제 이런 이슈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BEI가 많이 내려왔죠. 특히 단기 구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단기 쪽 얘기가. 실질금리는 근데 대신 좀 그만큼 또 많이 튀었어요. 이제 미국 금융시장은 계속 조금 지금 더더 돈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금리가 거의 역사적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되는 그런 딜레마,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긴 시계열로 본다고 쳤을 때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 금리가 같이 가는데 실질 금리는 이미 지금 바닥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거의 최저 바닥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금리 내려 이런 상황인데 금리를 내리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올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랑 기대 인플레이션을 내린다고 금리를 내리는 거랑 완전 다른 인과관계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니까 금리를 내려왔던 거죠. 이때까지는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반대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장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 확실히 이제 사업용 순 포지션이 이쪽 동네가 잘 하죠. 그래서 숏 치던 거를 다 청산을 거의 시켰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이 거의 급감을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나스닥 쪽이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규모도 더 작고요. 이쪽만 그래도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둘 다 감소고, 근데 다만 아무래도 기관 영역이 더 많은 S&P가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감소를 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뭐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밸류는 비싼 상황입니다.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여전히 밸류는 비싸다라고 보여주고요. 수급은 뭐 계속 좋지 않죠. 그래서 단기 반등할 때 외국인 선물 뭐 소폭 정도 있을 뿐이지 현물은 계속 매도 추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여전히 긴 시계열로도 수급은 좋지 않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뭐 단기적으로만 좋은 거지, 요 선물 쪽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수급은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누적이 되고 있고 시총잔고 대비해서 시총도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는 한 6, 7천억 정도, 한 6천억 가량 증가가 되면서 17.2조 정도 가량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 살펴보면은 뭐 지주는 227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TGA가 아무래도 좀 많이 늘었죠. 이제 세수가 거치는 시즌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EQ 자체가 1169억 달러 정도 좀 크게 증가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RRP가 다 감소를 했습니다. 1218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뭐 QT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3억 달러 정도 감소를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운임지수 살펴보면 BDI 좀 내려가고 있고요. SCFI는 뭐 소폭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 지난주에 뭐 사실 이거 지준이랑 여러 가지 뭐 왜 지금 미국채 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왜 미국 정부가 이제 관세를 매기고 이상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난 방송에서 이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오늘 특별히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거시적인 거는 뭐 오늘 뭐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네 보시면 뭐 매번 보여드리는 이제 그 SOFR에서 EFFR 빼면 거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아직 조금 더 내려가야 되네요. 이제 뭐 그 데이터로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잠깐 내려올 때도 있지만 계속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 미국 딜러들이 돈이 많이 없다라는 게 지금 좀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쪽 살펴보면은 확실히 국고채 우리나라 3년 10년은 지금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썰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뭐 아직까지 다 이제 뭐 확실히 이제 증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라서 뭐 그런 썰을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롱인 건 맞다. 추세로만 봤을 때는. 근데 뭐 차트로 보면 사실 이제 좀 매도 포지션인 것 같아서 뭐 그건 차트 볼 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뭐 확실히 RSI로 봐도 좀 과매수 영역으로는 온 것 같다. 미국도
근데 이제 미국은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달러는 이제 좀 내려오는 추세로 다시 돌아섰고요. 급은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고, WTI는 뭐 중립적인 수준인 거죠. 점수로 봤을 때는. 그 외 주식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다 일단 숏 추세로, 일단 점수상으로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일 기준선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국고채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일단 아직은 롱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국고 10년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숏 추세,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중립으로 돌아왔고, 금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왔고, WTI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숏 추세긴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숏 추세, 엔비디아도 여전히 이제 숏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물 보면은 뭐 갈 때까지 갔습니다. 결국 벌어질 거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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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있고 모여있고, 뭐 그 말인즉슨 사실 이제 뭐 바닥에 왔다는 거죠. 이제 국고채 금리는 뭐 며칠 내에 결국 좀 이제 반등을 계속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RSI로도 그렇고, 이건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시차의 문제지, 이제 시점의 문제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에 왔다. 이제 뭐 10년도 똑같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모이고 모이고 뭐 이제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RSI로도 그렇고요. 다만 미국채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미국채는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채는 사실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긴 하지만 볼린저로 딱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극단까지 와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볼린저는 극단을 잡아주는 친구여서 이제 그냥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일로는 벌어지고 모여 있어서 단기 반등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200일은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좀 단기 반등할 확률이 뭐 더 길게 봐서는 전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ATR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 쪽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아주 급등을 하면서 이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상의 문제죠. 굳이 안전하게 이건 이제 요 정도 반등했을 땐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이 기준선 이탈 경도도 그렇고 50일 이격도 보면 이거 뭐 그냥 우주를 좀 뚫었잖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그냥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우주를 뚫을 때는 그냥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ATR도 그렇고. 뭐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뭐 더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확률적인 얘기인 거죠. 더 가도 뭐 이상할 건 없긴 한데, 이제 뭐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WTI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게 반등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는 뭐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아직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제 볼린저로 추세를 읽기는 어려운 그런 그냥 횡보장이다. RSI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제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 상당히 커졌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할 건 없죠. 그냥 벌어지고 모이고 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뭐 그래서 반등은 아무래도 더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이제 뭐 여기도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할 모양새다. 뭐 딱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좀 반등을 할 모양새라고 보여지죠. 국내 채권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비트코인 쪽은 이더리움이랑 등등등등 뭐 점수는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단기 추세는 다 롱 추세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다 롱 추세로 바뀌었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숏이었던 게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50일은 모여 있고 벌어졌기 때문에 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뭐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뭐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은 좀 강하게 왔다. 이제 사실 뭐 코인 쪽은 계속 반등은 좀 할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뭐 반등을 할 때가 됐거든요. 요 때부터 사실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딜레이가 돼서 지연이 돼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 하락만큼은 좀 되돌리는 반등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풀은 뭐 사실 볼린저로는 큰 의미가 없어서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 미국 쪽 단기 쪽은 다 이제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단기 쪽은 이제 롱 추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좀 숏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점수 보면은 여긴 좀 분산되죠. 이제 일본 추세는 아직 숏에 더 가깝고 120은 롱에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나스닥은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숏이고요. S&P도 추세적으로는 숏, 코스피는 중립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숏이다 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빅스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근데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조금 더 내려올 룸은 있어 보인다. 이제 정상 수준 정도 근처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희망을 품을 때가 된 것 같죠. 이제 협상 기대감 때문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 와중에 이제 갈 길은 결국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똑같이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을 때 결국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현물 같은 경우, 그 다음 나스닥 뭐 선물 같은 경우 살펴봐도 벌어지고 벌었을 때 반등하고 뭐 지금은 뭐 약간 좀 지지부진하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S&P는 뭐 설명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나스닥 배 일봉으로 봤을 때는 벌어지고 모이고 있을 때 반등하고 있는 이제 그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변동성도 커질 만큼 커졌고요. 좀 줄어들 때가 됐다. 이제 결국 줄어든다는 말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말이 결국 다시 반등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RSI라도 그렇고 반등을 좀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S&P는 뭐 나스닥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120분봉 살펴보면은 네, 뭐 여기도 똑같이 벌어지고 모였을 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등의 진행형에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반등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RSI가 과열이기 때문에 한번 뺐다가 갈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그런 뭐 비슷한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뭐 똑같은 모양새죠. 결국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을 때 단기 바닥이었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똑같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이제 차트로 좀 살펴보면은 결국 국내 같은 경우에 여기 이 큰 하락을 지금 되돌리는 파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ABC일지 이게 이렇게 ABC일지를 모르겠는데 움직임상 제가 봤을 때 이렇게 ABC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요런 느낌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길진 못할 것 같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요 한 200일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한 344 정도까지는 전 반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국내는 이미 반등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도 이상하진 않고, 근데 다만 뭐 미국과의 움직임이나 이걸 이제 ABC라고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저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주는 게 더 확률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똑같은 거죠. 여기도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A, B, C로 이런 모양새 정도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코스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반등을 좀 크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 큰 하락분을 되돌리는 이제 A, B, C 정도 파동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근까지 정도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 키 라인이 깨진지 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과 지금 이제 여기죠. 요 라인과 요 라인 중 도대체 누가 먼저 깰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면 A, B, C의 모습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A, B, C 이후에 그냥 새로운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A, B, C, A, B, C, B,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 2, 3, 4, 5로 C 파동이 일어나는 큰 A, 큰 B, 큰 C일지인데, 일단 큰 A, 큰 B, 큰 C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왜냐면 내려온 기간으로 했을 때, 이 내려온 기간이 기본 지금 34일이거든요. 근데 3일 반등하고 끝난다? 이 기간이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뭐 한 이렇게 먹으면 한 요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한 50% 절반, 50% 정도 먹는 거잖아요, 결국. 기간으로 봤을 때도 이게 훨씬 더 납득이 가고 이게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가 깨지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락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가능성은 있겠죠. 이게 A, B, C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파동이 지리하게 좀 약간 길게 끌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A, B, C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전환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지금 다시 기준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도 결국 이렇게 정도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 이 구름대 딱 일수도 지금 딱 맞죠. 이게 후행스팬 쪽이랑 결국 한 7일 정도, 길어야 7일 거거든요. 아마 한 이 정도. 딱 이 7일 왔을 때 생각해 보면 이 후행스팬 정도 맞고 아마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7일 가면은 이 후행스팬이 여기까지 오죠. 이 후행스팬이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비슷하게 요 라인까지.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다시 이렇게 따라서 빠질 거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큰 한 파동, 이제 1, 2, 3이거나 A, B, C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뭐 다우도 뭐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왜냐면 다우가 이렇게 갈 거니까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도 반등할 때가 됐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인도 요 전체를 되돌리는 파동이 지금 이렇게 ABC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내려왔죠. 코스피 내재 변동성 많이 하락을 했고, 빅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도 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결국 이렇게까지는 한번 갈 거라는 거죠. 이제 이게 결국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더 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필라델피아는 왜 이동평균선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00일이 아무튼 네 그렇고, 그다음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마 똑같이 반등 조금 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가 좀 크게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유로 같은 경우 A, B, C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일 텐데, 뭐 길이를 잘 뭐 유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아서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뭐 대충 물어봤을 때 요 정도니까 유로는 뭐 이제 언제 빠져도 이상하진 않은 레벨까지는 다시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다 대면 안 되고, 아이고 잘 안 잡히는데 여기다 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가겠네요. 못해도 여기도 똑같이 한 200일 오는 요 정도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제 1200 한 요 정도까지인 거죠. 결국 여기는 5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반등의 여력이 있다. 이제
항생도 뭐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겠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 여기도 요만큼을 또 되돌리는 반등 정도 지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조금 되돌린 반등이 좀 있을 것 같고 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약세인데 이제 기준선에서 일단 계속 위안해가 사실 제일 약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딴 통화들은 다 달러가 더 약세여서 많이 약해졌는데 그런 상황이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 일단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조금 과열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국고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볼린저 이 하단들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 볼린저를 다시 상회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국고는 너무 좀 갈 때까지 간 느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쪽은.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 구름대에서 결국 밑으로 뚫리냐 위로 뚫리냐인데 한번 위로 좀 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반등은 해줄 거라고 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ABC 정도 반등은 주고 나서 이제 사람들 희망을 주고 나서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그재그나 이제 N자로 한번 이렇게 N자겠죠, 지그재그겠죠. 지그재그 모양 한번 주고 하락하리라 보여줍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결국 요런 느낌이라고 보고요. 이제 결국 요런 느낌으로 한번 반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채우고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요게 플랫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요렇게 반등을 좀 주고 그 다음에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뭐 약간 희망을 갖게 된 거죠. 희망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헛된 희망이긴 합니다만 뭐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시 주식 매수에 들어갈 텐데 이제 사실은 팔아야 될 상황인 거죠. 이게 이미 주추세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130일 기준선이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주추세는 무너졌고 왜냐면 여기 저점까지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사실 추세는 하방입니다. 이 하방인 추세에서 사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매도 기회로 오히려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